예, 안녕하십니까. 테라TV입니다. 오늘은 현장 답사, 지도상으로 본인들이 매입할 땅을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는 현장 답사를 가셔가지고서 무엇을 체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건축을 하면서 참여를 했던 겁니다. 일단은 현장 답사를 가시면요. 오늘은 그냥 그 로드뷰로 그 전에 있던 건물과 지금 신축 건물 그 차이점을 보면서 현장 가셔가지고 체크할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지어진 겁니다. 지금 다 지어진 거고 몇 년 전에 보면은 이 건물이 서기 전에 이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물을 철거하고서 이제 본인이 이제 다가구나 원룸 건물을 지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현장 답사를 가는데 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넓이는 충분합니다. 차 두량제조가 괜찮구나.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게 이런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이 전봇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이게 이동을 못합니다. 주차나 교통 이용량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만은 해당 관청에다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전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공사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이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만일에 이 전봇대가 요 앞에 있다고 하면은 난공사가 되겠죠. 펌프카나 이런 것들이 레미콘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신진 위로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장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신주는 크게 이 건축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이게 지금 도로가 있는데 이 우리가 매입할 토지 이 건물의 주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벽들이에요. 이런 벽들이 있는데 예전에 지은 건물 같은 거는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쪽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만약에 이거를 철거를 하고 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100%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하면 어떤 형상이냐? 이렇게 없애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주인이 우호적으로 나와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되는데 1cm라도 만약에 이쪽에 침범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사할 때 상당히 괴롭힙니다. 실제로 경험했고요. 그래서 측량을 반드시 해두시기 전에 유의해야 될 것이 이 건물과 이 뒤에도 벽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건물 손상이 가거나 훼손이 갈 거를 우려해서 이쪽에다가 경계 측량을 하게 되면 이게 경계 측량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빨간 확인점을 이렇게 칠하는데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계에 구분이 됐던 그 지점을 꼭 촬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큰 고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도로 위에 이렇게 존치물들이 있죠. 사실 이거 돈 가치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거를 철거를 하면서 철거업자들한테 우리가 물론 지시를 하겠죠. 이게 이쪽으로 넘어지거나 뭐 한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또 변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공사를 함으로써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 부분을 예측을 해서 공사에 장애가 안 될 수 있도록 이 지주를 찾아내서 반드시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공사를 하실 때는 이 주변 정리도 깨끗하게 하시고 청리 정돈도 잘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민원 발생이 가장 힘드니까요. 자, 우측에 보는 경계측 봐. 여기 보면 빌라가 있죠. 좌측에 빌라가 있는데 빌라도 똑같습니다. 여기 벽이 있죠. 장벽. 이 담이 있기 때문에 이 담도 공사를 하면서 여기 건축했을 때 당시에 도색도 다시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금강 것도 다시 다 저희들이 해줬던 기억으로 납니다. 그리고 이쪽 분들한테 공사하시기 전에 내가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테니까 좀 양해 좀 부탁한다라고 해서 인사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건축주분들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것 같지만 일반인들하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건축주분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시는 분이 되겠죠. 건물 하나 지는데도 상당히 많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게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도시가스라고 써있죠. 이렇게 충남, 저희들이 대전이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에 인입돼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황금색으로 도로마다 박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게 어디에 박혀 있나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이쪽에다 설치가 돼 있었어요. 이게 차량이 가려서 그러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 현장을 답사를 가보면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이 있죠. 근데 이쪽 건물이 먼저 졌었습니다. 건축이 먼저 몇 년 이전에 져 있었는데, 예전에 이거 허물고 지은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한 3, 40년 된 단독주택이에요. 그때는 내 거가 없었어요. 다 동네 주민들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지냈기 때문에 이쪽이 도시가스를 당연히 먼저 설치를 했겠죠. 하게 됐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로 경계선이나 경계 측량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도시가스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자기 토지 앞으로 지나가게 돼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중간 지점, 제가 이게 커서 가르치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뽑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좀 골치 아파요. 인입선이 이렇게 커서를 따라져서 이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인입선이 한으로 이렇게 여기가 도시가스, 여기 보이십니까? 뭐 대략 보이는데, 여기는 뭐 제대로 돼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쪽에도 딸라고 하니 이쪽 선 파이프를 이쪽에서 남의 땅을 경유해서 내 경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런 지주, 지금 이 토지 소유주가 우호적으로 땅 파고 당신네도 공사하세요, 이렇게 하실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 일정 부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쉽게 해서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지, 인입선이 내 집 앞에 지나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인입선을 내가 지을 토지에 인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현장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지을 토지, 이게 구축 건물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철거할 건물이 경계에 있는 담벼락하고 그 공사상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이런 전봇대, 그리고 도시가스 인입이 내가 용이한지 안 한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고요. 그 주변에 그 공사상의 장애를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별다른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전면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다가구나 다주기 아직 안 들어온 옛날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을 허물 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없이 아침 6시부터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쪽 부분에 민원이 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빌라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내가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말에 공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쪽 분들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원활한 공사를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다가구가 옆에 있을 경우에는 이쪽 위에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가요. 민원이 누구한테 하냐면 집주인한테 하게 되겠죠. 그 집주인이 프레스를 받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건축하는데 민원 소지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주변 분들한테 반드시 사전에 가셔서 내가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 그리고 유의할 거, 소음을 잘 안 내겠다, 그리고 먼지 잘 안 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 답사 가셔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공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애 요소, 전봇대라든지, 그리고 도시가스선, 그리고 이런 존침문들, 그리고 담벼락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양호해 가지고 옆으로 넘어지진 않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담벼락을 그대로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사하다 보면 이게 그냥 무너져 버려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는 옛날에 지은 이런 담벼락 부분을 옆 건물 소유주분들과 반드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은 현장 답사 가셔가지고서 확인할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이런 건물들이, 이거는
이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 자, 지적 편집도를 틀어주고, 이 뭐 노란 것들은 일반 지역이고,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것들이 상업지역인데요. 이런 상업지역은 이게 보시기에도 토지 분할이 이렇게 좀 삐뚤빼뚤하잖아요. 집들이 이 토지와 토지 경계선을 건축물들이 침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사례를 드릴게요. 만약 요거다. 34번지 예례를 본다고 하면은 스카이뷰를 항상 보세요. 자, 크게 한번 좀 하겠습니다. 이런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건축물들이 옆 토지를 침범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건 본인의 과언은 아닐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 건물이 위성지도로 확인을 하시면 이게 지적도는 이렇게 가 있는데 이쪽의 일부가 이쪽 건물을 침범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다 집을 짓는다 라고 할 경우 이거를 철거해달라, 이게 요구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의 현재 불법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이쪽 오래된 구심권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물 대장 뽑으면은 6.25 때 것들입니다. 건축물 대장 도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새로운 집을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재산권 보존 차원에서 무조건 철거를 한다고 하면 이 국민 경제에 굉장한 손실을 가기 때문에 철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실 경우,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도 이런 부분 때문에 토지를 침범한 경우가 생겼어요. 70평 토지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0평이 인접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 자기가 새로 매입할 토지를 침범한 겁니다. 이럴 경우 10평이 날라갔죠. 계약서는 썼고 잔금도 다 오고 갔는데, 사실 경계측량이라는 게 잔금 다 지르고 그리고 이제 구청에 가가지고 경계측량을 신청을 하면 한 달 뒤에나 됩니다. 그 사이에 측량을 해봐야지 이게 침범이 돼 있는지 안 되는 줄 알거든요. 사실상 이게 중개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위성지도를 최대한 현미경 같이 한번 보고, 이게 경계 측량 그 부분을 넘어갈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